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민배당금이 실현되면은 한국의 문화예술 대혁명이 일어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뭐 한국인들의 그 문화예술적 재능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해외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류 열풍이 막 불고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는 물론이고, 제가 이제 또 잘 아는 또 그분은 호주에서 이제 그 케이팝 댄스 학원을 하시는데, 뭐 학생들이 몇백 명이 되고, 그것을 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댄스 학원을 하면서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러면서 그 한국인들의 사업수단 또한 대단하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가 일본을 강타하고 뭐 중국을 강타하고 또 뭐 동남아를 강타하고 심지어는 저 유럽이라든지 미국까지 BTS의 그 방탄소년단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또 세종대왕의 한글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의 이 문화가 대단한 거예요. 태권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 문화예술을 진흥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예술. 그래서 음악 분야, 뭐 미술 분야 또는 각종 연극 분야, 뭐 또 영화 분야, 뭐 다양한 분야, 뭐 스포츠 분야,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 쪽으로 본다면 뭐 스포츠도 이제 문화 쪽으로 들어가야죠. 또 문화예술, 스포츠, 뭐 이게 다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이런 문화예술계, 스포츠계의 뭐 학폭이라든지 또는 성추행 사건들 이런 것들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래서 이 소위 조금이라도 권력만 있으면은 그냥 뭐 연예인들 뭐 성접대를 시켰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을 보고 막 이런 거 보면서도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문화예술계 분들이 뭐 택배를 하고 있고 식당에서 설거지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들어요. 물론 뭐 택배나 설거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자아실현인데 국민 배당금이 그 자아실현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 배당금을 받으면 뭐 하며 살고 싶냐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뭐 글을 쓰고 싶다. 예? 나는 진짜로 뭐 돈에 구애받지 않고 노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글을 써도, 저도 작가잖아요. 글을 써도 이 책이 팔릴까 안 팔릴까 거기서 무슨 노벨 문학상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떤 대중의 어떤 산업성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로서의 그러한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노벨 문학상이 나오고 인류에 거대한 또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러지 못하는 현실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서태지가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합니다. 하지만 베이징 대학교의 석자 교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베이징 대학은 서태지 사상 연구소를 만듭니다. 놀랍죠. 이것처럼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능력과 재능인 거예요. 개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능력과 개성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독특한 특성을 다 무시한 채 그냥 막 외모지상주의로 세상을 끌고 가고 학벌주의로 끌고 가고 출세주의로 끌고 가고 황금 만능주의로 끌고 가다 보니까 개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개성을
개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서태지 같은 사람들이 중태생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매도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그리고 사람은 그 분야에서 깊이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분야를 통해서 인생을 다 깨닫는 법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빵을 평생 만든 사람은 빵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평생 했던 사람들은 그 노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 6.25 전쟁 겪고 또 뭐 각종 일제시대도 겪고 하면서 공부를 전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미 도통하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도통을. 예,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분야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끝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인이 되는 겁니다. 달인.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진짜 국민 배당금제 그리고 이 수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항상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녀 둘을 가르치면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라. 요리사가 되고 싶으면 요리사가 되고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추고 군인이 되고 싶으면 군인이 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제 철학이었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이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제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수능 폐지입니다. 수능 폐지고 굳이 대학을 안 가도 괜찮아요. 예. 근데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한 과목만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하자라는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평생 교육을 했던 교육 공무원 출신인데도 그 허경영 후보의 용기 있는 그 정책 발언에 제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배당금이 앞으로 한국의 문화예술 대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국민 배당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